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건물 공사가 중단된 채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계양문화시설 부지인데요. 민간에서 소유한 땅인데다 채권 관계도 복잡해 그간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가 최근 계양구와 부지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산택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계양 문화시설 부지. 지난 2008년 실내 테마파크를 갖춘 문화시설 건립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행사 부도로 인해 공사는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하 6층부터 지상 1층까지만 지어진 건축물은 10년 넘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부지를 사들인 토지주가 최근 주상복합 건립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토지주는 문화시설 건립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단위 계획상 문화시설 용지로 정해진 용도를 변경해 일대 랜드마크가 될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이고 또 분양성도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 이제 사업주께서는 이것은 이제 뭐 지금 당장 짓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걸 다 요인을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주상복합을 지어야만이 그 사업성이 맞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판단이 저희 그 사업주께서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계양구 역시 본래 용도인 문화시설 건립으로는 부지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든지 무슨 뭐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이익을 내가는 것은 최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내려고 협의 단계에 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장기 방치된 유유 토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 중입니다. 취재 결과 계양구는 최근 토지주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해 인천시에 공모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은 이곳 계양 문화시설 부지 개발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구와 동구, 서구 등 방위식 지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인천에서 이런 방위식 지명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자치구명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쪽에 있다고 해 50년간 남구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 지난 2018년 비류백제의 전설을 상징하는 미추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행정구역을 동서남북으로 편의상 나누면서 써왔던 방위식 지명을 없애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 의견을 담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북구도 부평구와 계양구로 이름이 바뀐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위식 명칭을 쓰는 자치구는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동구만 검색해도 인천 동구를 비롯해 대구와 대전, 부산, 울산 등도 동구가 함께 뜹니다. 현재 전국에서 방위식 명칭을 쓰는 지자체는 모두 25곳. 이 중 인천에서만도 중구와 동구, 서구가 현재까지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와 교육청 등도 여전히 방위식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내 특별광역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동서남북 방위식 자치구 이름을 모두 없애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잔재이자 편의주의적 지명 대신 지역의 고유 특성을 담은 이름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보완하는 행정편의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앞으로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방위 명칭이 아닌 독자적인 구명칭을 갖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중구와 동구는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이름이 바뀝니다. 서구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명칭 공모,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자치구 명칭 변경을 건의하면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명칭 변경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중구와 동구도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적으로 기억이 잘 되는 것처럼 서구도 이미지를 반영한 이름으로 바뀐다면은 사람들에게 인지도 면에서도 조금 더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명칭 변경 추진은 행정구역 명칭이 관광객이나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끄는 그런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다음에 내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사람들한테 딱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새로운 화제거리를 만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바꾸기로 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인천과 지자체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오는 13일부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9년 5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제곱킬로미터 4,200여 필지가 해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대로 이로써 부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천 전역에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반대로 전세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빌라 매물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8, 90, 100 이상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67.7%로 2년 전과 비교하면 1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월세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들은 간간히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아파트의 월세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9% 가까이 오른 건데 대학생 등 청년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학업을 살짝 포기하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 살기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기숙사 떨어진 친구들이 같이 주변에 월세방 구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 월세 전환 가속화로 월세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올해도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에 의미를 더해 지역 소외계층 기부에 나섰는데요. 매년 지원 물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올해는 다문화 음식으로 정을 나눴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식 부침개와 흡사한 파키스탄 전통 요리 크레이프가 봉사자들의 손끝에서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중국의 눈꽃월병을 만들기 위한 반죽도 어느덧 착착 완성돼 갑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세계 곳곳의 요리가 오늘의 주인공.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과 다울빛 이주여성 연합회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해준다라는 게 그게 더 뜻깊은 거예요. 여러 나라 엄마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마을 공동체처럼 이야기도 나누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은 부평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2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평구와 부평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사회적 기업도 힘을 합했습니다. 도시락에 사용된 식재료는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도 담은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를 이어온 LG 헬로비전은 4년 동안 140여 개 기관과 손잡고 취약계층 6,900여 가구에 2억 5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인천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4일 오전 10시 반부터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 등 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어린이날 기념식과 무대 공연, 체험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김포 어린이날 행사는 걸포중앙공원, 한강중앙공원,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마송중앙공원 등 4곳에서 각각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부천에서는 4일 부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주최로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앞 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천 종합운동장 원형 잔디광장에서도 어린이 축제가 이어지는 등 모두 7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 어린이날 행사는 당초 당일인 5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우천 예보로 인해 대부분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배달음식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인천시가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전수점검은 온라인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인천 배달음식점 16,0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기한 준수,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시설 관리, 위생 여부 등을 연말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밤중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김포 양촌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3시간여 만인 새벽 1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2개 동 모두 360세대가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정전에 의한 복구는 완료된 상태로 아파트의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18세 이하 경기도민인데요.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구조인데요. 다만 고속버스와 공항버스, KTX 등 별도로 표를 발급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시설 조치 부적정 등 위반 행위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고의성 여부를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업장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 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